야, 이 모자 안 예쁘니? 이 모자 안 어울리고 이 모자가 안 예쁘다고? 바르셀로나인데요? 이 모자 엄청 예뻐. 내가 써서 그렇지. 딴 애가 썼으면 엄청 예쁠걸? 아니 그 귓러 저기 반월판 무쌍이라면서요? 아니 뭐 나이도 어린 친구기도 하지만 근데 아르다길라 처음에 훈련할 때 평가가 되게 좋았거든. 이거 발대가 지금 변형백스처럼 왼쪽에 나와. 와! 우와 이야, 뭐야? 로메오. 로메오? 야 이거 골대 맞고 나 안으로 박히는 줄 알았다. 야, 이거 들어갔으면 적어도 한 2주는 로메오 열심히 빨아줄 텐데. 와. 바로 비닐. 야, 때린다. 와. 다시 오구. 때린다. 때린다. 와, 야 이거 니어로 때리네. 트랜지션이 빨라. 레알이. 공격 전개할 때 군더더기가 없다니까. 그냥 쭉 직선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왔다. 와, 좋다. 이거 잘 봤다. 와! 우스만 덴벨레. 야, 웬열. 근데 덴벨레에게 다시 이거. 내주는 패스가 기가 엄청 막혔다. 좋았다. 와. 여기서 다시 내주는 이 패스가 너무 좋았어 이거. 기가 막혔어. 우와. 어이. 너 손 맞았어? 찍었나봐. 손 맞았나 봐. 야, 무슨 경기마다 페널티킥을 한 그러게 번씩 내줘. PK가 계속 나오냐? 자, 비니시우스. 야, 비니시우스가 이제 PK 전담도 하나? 오! 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 벤제마가 없으면. 야 크로스바를 그냥. 사실 벤제마가 다 처리를 했었잖아. 덴벨레 오늘 좋아.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 그런 선수 있잖아요, 여러분.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 볼을 끈다거나. 아니면 슈팅을 난사. 덴벨레는 이 모든 경우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난사하거나 볼을 끌거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야, 와.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문제라니까. 컨디션 너무 좋은데 진짜? 거기서 올렸어야지, 이 자식아. 우와. 와 근데 저도 잘 막았어. 와. 개 잘 때렸는데 개 잘 막았다. 오, 왔다. 와. 또 골대. 들어갔어. 또 골대. 그 전에 들어간 거야? 서로 얘기가 다 달라.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긴 한데. 야, 이거 뭐야? 헐. 덴벨레. 야! 이거를. 지금 흥분했어. 야 이게 엘클이네. 친선전이라도. 자,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친선전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엘 클라시코입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1대0. 바르셀로나가 덴벨레의 득점으로 리드하고 있는데 친선전 엘 클라시코지만 엘 클라시코는 엘 클라시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몰입하면서 과열 양상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거친 장면도 많이 나왔죠. 엘 클라시코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든 그러니까요. 시기가 어디든 계속해서 뜨겁게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프리시즌이어도 미국이어도 엘클은 엘클이다. 일단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에 1대0으로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덴벨레가 15분쯤에 너무나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페드리의 패스를 받고 페드리의 패스가 너무나 기가 좋았어요. 막혔죠. 그러면서 덴벨레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막기 위해서 거의 두 줄 수비 형태로 수비에 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할 때는 4-4-2 형태로 임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격을 전개할 때는 덴벨레의 스피드 또는 이제 발데의 스피드를 이용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발데가 앞쪽으로 나와서 순간적으로는 3-2-4-1 형태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역습 상황에서 덴벨레에게 또 한 번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균도안의 패스였죠. 그것을 이제 놓치는 장면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크로타가 잘 막았고 레알은 그 아주 젊고 젊은 대단히 기동성 있는 미드필더들이 또 역시 대거 배치가 되면서 호드리그랑 비니시우스를 필두로 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트랜지션이 엄청나게 빠르고 좋은 공격 상황이 나왔는데 이 바르셀로나의 아까 방금 영주형이 얘기했었던 두 줄 수비를 쉽사리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벨링엄이 조금 슈팅을 많이 시도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역시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그가 뭔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PK 상황에서 이 비니시우스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면서 득점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이 좀 적지 않았죠. 몇 개 있었어요. PK 장면도 그렇고 뭐 프리킥 장면도 그렇고 그 슈팅에도 잘 막았고 그런 장면이 있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골을 넣지 못했지만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전반전에 좀 봤을 때에는
역시 이제 전환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면서 직선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바르셀로나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고 전반전 초반에 이 그런 모습이 많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앞쪽에서 압박한 다음에 바로 전환하고자 노력하는 네.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레알 마드리드의 젊은 미드필더들이 좀 마음이 급해요. 뭔가 좀 계속 강강 네. 이런 공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발베르데, 벨링엄 중거 슈팅을 계속 시도를 많이 시도하는데 했죠.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좀 주도하는 느낌이었지만은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페르랑 멘디가 레프트백으로 나왔는데 좀 아쉬움이 컸거든요. 맨디는 공격은 어설프고 수비는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 부상 때문에 프란으로 바뀌어주는 것 같았는데 레알 팬들이 이 페르랑 멘디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건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좌우 풀백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맨디는 좀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 많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는 프란 가르시아가 뛸 텐데 훨씬 더 속도면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전 좀 기대를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호살로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 쪽의 높이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르셀로나는 프리시즌 경기인데 이번 프리시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경기도 캔슬됐었고 네. 위장염. 네, 위장염 때문에 네. 바이러스성 위장염 때문에 경기도 취소되고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도 안 되고 네.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뭐 텐센이라든가 긴도안이라든가 지금 뭔가 부상 이슈 때문에 네. 교체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뭐 전반전 1대0이라는 스코어는 만족하겠지만은 선수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전이 이런데 아까 방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클은 엘클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흥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약간 과격한 플레이들도 나왔고 그래서 아마 주심도 빠르게 경고를 좀 꺼내든 것 같은데 후반전에는 좀 캄다운하면서 이 교체 카드를 친선전에는 합타임에 11명을 동시에 다 교체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두 팀의 친선전은 경기의 중요도나 이름값 때문에 아무리 친선전이라도 엘클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전 선수들 위주로 조금 더 플레이를 하다가 조금씩 바꿔주지 않을까. 전반전에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더용이 1차적인 빌드업 관여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로메오랑 같이. 네, 수비 앞쪽에서 원터치 패스로 측면으로 열어주는 패스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더용을 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거는 좀 열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후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리치 크로스. 참 모드리치. 역전의 용사들이다. 어. 얘네들이 딴 트로피 개수를 생각해 보세요. 덴벨레. 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네. 괜찮은 거지. 양호한. 양호한 거지. 네. 때리나? 추맨. 우와! 와! 우와! 야, 이번에도 골대. 야, 씨. 야, 오늘 레알 골대 몇 번 맞히는 거야? 그다음에 본인 머리 맞고 나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거 같은데? 크로스가 맞고 머리 맞고. 뒤에 맞았어. 뒤통수. 근데 보통 저렇게 뒤통수 맞으면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는 경우 많죠. 야, 슈팅 숫자 봐. 19대 9야. 레알이 19개를 했어. 물론 나는 이 경기가 거의 대등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박스 안쪽이라든가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전체적인 슈팅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슈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결정력이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 나온다고. 네. 자, 가다. 맞다. 기회다. 때리나요? 와! 야! 누구야? 페르미노 페세? 와! 야, 페르미노 패스. 좋았어. 잘 넘겼어. 이 위기를 잘 넘겼어. 와, 제대로 찼다. 근데 개 시원하게 갈겼다. 음. 친선이지만 엘클 득점은 본인도 기분 좋은 득점이고. 와, 루크도 형. 추억의 이름이다. 오! 헐. 야! 들어갔다. 야, 들어갔다. 와! 야, 이것도 페르민 로페스야. 와! 페르민 로페스의 패스야. 네. 3대 0이면 이거는 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고, 야, 페란 토레스가 골 넣었어. 자, 이제 페란 토레스는 떠나면 되겠다. 야. 왜? 이렇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친선전 엘클 최종 스코어 3대 0. 바르셀로나가 페르민 로페스랑 페르민 로페스의 어시스트를 받은 페란 토레스가 득점을 하면서 친선이지만 엘클에서 3대 0 완승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골대를 6번 정도 지금 맞췄으니까 저희는 뭐 한 서너 번인가 생각했는데 쭉 여기 체크하신 분들이 대여섯 번, 네. 6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말린 경기죠. 그렇죠. 골대 그 정도 맞은 거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은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은 안첼로티 감독이 플랜 A는 주드 벨링엄을 투톱 밑에 두면서 4-3-1-2. 네, 4-3-1-2를 하는 것 같은데 호셀로가 들어가면은 결국 이제 4-3-3 형태.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전방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모드리치하고 크로스를 투입하면서 나름대로 변화를 주긴 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경기 이후에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벤제마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친선전이긴 하지만 그럼 역시 벤제마의 빈자리 음바페에 대한 왜냐면 지금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가 올해 뭐 음바페에 대한 창구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의 기사도 있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뭐 이적 시장이 닫힌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낼지 좀 봐야 되겠고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용이 1차적으로 패스를 받을 때 원터치로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바로바로 벌려주는. 네. 그리고 더용이 묶였을 때 로메오가 내려와서 네. 그 점을 한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보다는 후반전 더 정비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패스라든가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더욱더 매끄럽게 전개되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수 교체를 대거 단행한 다음에는 역시 기대 중인 페르민 로페스 선수가 골도 넣고 도움도 기록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은 것 아닌가. 친선 엘클 승리 그다음에 어린 선수들이 활약하는 가운데 한 골 한 개의 도움도 만들어냈고 거기다가 뭐 지난 시즌 부진했기 때문에 팬들의 비판을 많이 들었던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꿀맛을 보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페란 토레스가 골 넣었다고 그럴 때마다 뭔가 네. 약간 비싼 돈 주고 팔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미소가 번지거든요. 네, 저는 페란 토레스가 프리시즌에 많은 골을 넣어서 네, 빨리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페란 토레스가 그 지금 미국 가서 투어하잖아요. 네. 그 트렁크를 열지 않고 그냥 떠났으면 좋겠어요. 네. 캐리어를 그대로 싸서 다른 데로 가라. 네, 그랬으면 좋겠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감이 있고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도 3대0 승리면 너무나 좀 그럼요. 행복한 스코어가 아닌가. 그런 바르셀로나 생각이 듭니다. 팬들은 기분 좋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이 불운하다라는 것과 플러스 이 공격 진영의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측면 수비에 대한 생각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측면 수비에 대해서 보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일데와 아라우오가 전반전에는 선발이었지만 교체 투입된 선수가 결국은 데스트랑 알론소. 마르코스 알론소잖아요.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그 점 봤을 때는 측면 수비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레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좀 보면서 이제 미드필드 라인을 어떻게 짤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가비가 몸 상태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가비, 페드리, 도용, 김도환 거의 다 로메오까지 어떤 식으로 조합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친선전 엘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여러분 이따가 오후에는 여자 월드컵 주원영이랑 성주가 가고 그다음에 저녁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맨시티 경기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